얘기한 거 복습 좀 하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통계 문제를 보는데 한 반에 25명짜리 수학 점수를 다 나열해 놓고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래. 오케이? 그래서 25명의 수학 점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았어. 그래서 25개의 자료가 있어. 그래서 그 25개의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 거야. 오케이? 수학 점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별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학 점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 그런데 우리는 그 수학 점수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별량 그 자체를 이제부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자고. 키가 주어져 있어. 그럼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건 키를 나타내는 거야. 무언가 새롭게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료의 정리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거나 히스토그램을 만들거나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던 녀석을 가지고 새롭게 표를 만들거나 함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우리는 확률 분포를 만든다고 얘기를 할 거야. 이때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별량을 x1, x2, x3라고 놓을 거고 주어진 녀석이 모두 n개가 놓여 있으면 xn이라고 놓을 거야. 그럼 점수라고 하는 녀석이 75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85점도 있고 95점도 있으니까 그 점수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위에다 써서 표를 만들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스몰 x1부터 스몰 xn이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야.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우리는 그때는 x1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는 녀석이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라고 하는 녀석으로 써놨는데 이제는 그 확률 변수 밑에 그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밑에다 써주자야. 써주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다. 이게 확률 분포다. 오케이? 근데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이와 같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씩 쪼개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 그런데 그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점수처럼 75점, 80점, 85점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x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래.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x, y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때 그 확률 변수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어떤 실수 x에 의해서 나타나는 함수값 fx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우리는 자, p x라고 하는 녀석이 x가 될 확률을 함수 관계로 표현해 놓은 녀석을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버릴게. 대신 이때 이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은 x가 나타날 확률값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항상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녀석의 총합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 함수값으로 나타나는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의 값도 똑같이 1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표로 만드느냐 함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선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때
이 이산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느냐?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평균을 구할 때는 x1이 이 개수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별량들을 모두 곱한 다음에 전체 도수라는 녀석으로 나누었다고. 그런데 전체 도수분의 x1이 나타나는 녀석의 개수의 비는 x1이 주어진 자료값 안에서 나타날 확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자료값에다 그 확률을 곱하고 자료값에다 그 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시그마 xi와 pi의 곱으로 나타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신기한 게 뭐냐면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을 거거든. 제곱한 어떤 별량을 제곱한 녀석의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자료를 제곱한 다음에 그 확률을 곱해서 무한히 더해주기만 하면 주어진 자료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빼서 구할 수 있고,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구한 분산에다 루트 씌워서 구하자는 거야.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까지는 아닌데 용어가 조금 많이 복잡해졌고, 두 번째 우리가 자료값 곱하기 개수 나누기 전체 도수가 자료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뀌었다. 평균을 구할 때. 그 부분만 조금 달라지고 뭔가 간단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으로 이제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 문제 푸신 것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먼저 볼게요. 유제 문제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으셨을까요? (93초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6번.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상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상금 밑줄 쳐주시고 X.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상금의 기대값이야. 자,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자료를 정리할 거야. X라고 하는 녀석을 상금이라고 할게. 상금. 자, 몇 번 던진대? 동전 3번 던진대. 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앞면의 개수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상금으로 받기로 했어. 동전 3개를 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3개 중에서 앞면이 1개도 나오지 않을 때는 0원. 3개 중에서 1개의 동전이 앞면으로 나오면 100원. 3개 중에서 2개의 동전이 앞면으로 나오면 200원. 3개 중에서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면 300원의 상금을 받아. 다른 상금이 생길 수 있니 없니?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먼저 상금을 0원을 받게 되는 확률을 구해보자. 3개의 동전이 모두 뒷면 나오는 거 아니야?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8분의 1. 그러면 300원 받을 확률은 3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8분의 1.
그럼 내가 100원의 상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3개 중에서 1개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뒷면이 나오는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3개 중에서 1개는 앞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2개는 뒷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찾게 되는 확률은 8분의 3. 내가 주어진 사건들을 정확하게 모두 다 나열했다라고 하면 이때 전체 확률의 총합은 1. 따라서 상금 200원을 받을 확률은 8분의 3.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히 잡는 연습을 좀 해. 자, 그러면 이때 x의 기대값은 x하고 확률 곱하시라니까요. 짠짠 8분의 300 플러스 8분의 600 플러스 8분의 300. 그래서 얘는 8분의 1200이라고 하는 녀석이 돼버릴 거고요. 얘를 8로 나누어주면 8, 1은 8, 그 다음에 8, 5, 40, 기대값은 15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박을 설계하는 거야.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시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야. 평균이라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가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야바위꾼들 도박들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일단 손장난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 지금 이와 같은 게임을 가지고 내가 유원지에서 자, 동전 앞면이 나온 개수만큼 100원짜리로 선물로 드립니다. 이때 이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200원씩 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유리해? 하는 사람이 유리해? 내가 유리한 거야. 나는 이 한 번 게임을 니네들이 와서 던져보는데 200원을 받아. 그런데 기대값은 150원이지.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야. 왜? 50원만큼의 차이가 생기니까. 자, 근데 주어진 게임을 여러분들이 100원만 내고 이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대값이 얼마야? 150원이지. 그러면 니들은 100원을 내고 게임을 하는 게 유리해. 그래서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이 한 번의 시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x의 값, 평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확률 게임에서는 주어진 상금의 기대값이 돼버려. 상금의 기대값 100원을 내고 150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거냐, 200원을 내고 150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냐, 그 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도박의 게임들은 기대값과 내가 한번 할 때 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게 되면 항상 기대값은 내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마 요금들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박은 누가 이겨? 도박장이 이겨. 그래서 강원랜드, 라스베가스, 그 다음 마카오 같은 도박장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덤빈다고 하더라도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을 다 설계해서 게임이나 손장난 안 쓰고 장치 안 쓰고, 오케이? 초능력 안 쓰고,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도박장한테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오케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 빠질 때 한 번만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기대값, 확률 게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거야. 특히 상금 같은 부분들을 따질 때 이런 녀석들을 많이 쓰거든. 이 한 번의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150원이야. 오케이?
내가 주어진 녀석을 10번 해가지고 1,500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200원씩을 내야 된다. 그럼 나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게임을 해도 내가 낸 금액에 대한 본전치기도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분산하고는 값이 너무 커서 안 해볼게요. 알았지? 자, 다음 또 이상한 거. 자, 94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95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휘리. 96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97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3, 14, 15, 16, 17 다섯 개 풀게요. 그거 말고 몇 번? 7번. 또 7번. 확률 밀도 함수. 그냥 확률 함수야. 딴 거 생각하지 마. 확률 밀도 함수 음수로 나타나면 안 돼. 그리고 그 함수 값은 항상 양수야.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는 항상 1이야. 확률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범위에서 7번 맞지? 자, 7번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7번. 자,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2 3 3K K 여기가 3K구나. 3K K 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3. 자, 0에서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 X가 0에서부터 3까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3까지에 해당하는 범위와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전체 넓이는 항상 1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건데 웬만하면 직선으로 나타나면 사각형, 삼각형으로 쪼갤 거야. 그럼 요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K인 3K. 다음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K로 나타나 있으니까 3K. 그래서 우리는 6K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되면서 K라고 하는 녀석은 6분의 1이다. 원칙적으로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을 정적분하면 1이 된다 라는 성질 써먹어야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2차 이상의 함수를 쓰는 일도 별로 없기는 해. 그래서 개념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는 삼각형과 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로 접근을 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면 Px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0에서부터 2까지 f의 x dx. f의 x가 함수값이 확률값이야. 그래서 0에서의 확률값, 그 옆에서의 확률값.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x1부터 x3까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의 확률 값들을 더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0에서부터 2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의 함수값이 확률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의미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의 값이 결국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돼버린다. 그런데 0에서 2까지 만들어진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K, 3K이고 높이가 2인 사다리꼴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확률값은 2분의 1에 높이가 2고요.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4K로 나타나는 놈이 돼버리니까 확률값은 3분의 2라는 녀석으로 구해줄게요. 오케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그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간다. 다음. 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뭘로 정해져 있느냐? 13번. P X가 될 확률이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A라는 녀석으로 주어져 있고요. X라고 하는 녀석은 아이고 연속 확률 변수인 줄 알았더니만 이산 확률 변수네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 다음에 1 다음에 2 다음에 3, 그리고 80까지. 총 모두 몇 개? 81개의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유리화합시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그리고 A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제곱 빼기 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는 A에 짜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죠. 뭘 찾으래? 16 이상 48 이하일 확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A의 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 X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80까지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P X가 0부터 P X가 1 그 다음 P X가 80이라고 하는 녀석이 될 때까지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 항상 뭐가 되어야 된다? 1이어야 한다. 그쵸? 자, 0일 때 0, 루트 A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2A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루트 3A 80일 때 마이너스 루트 80A 플러스 루트 81A 그러면 주어진 녀석에서 우리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9A만 남잖아요. 이게 1이 돼버리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9분의 1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리고 시그마하고 관련된 거 하나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시그마 fk번째와 fk 플러스 1번째 짜잔 1부터 n까지. 자, 이 녀석을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면 fk 마이너스 fk 플러스 1의 형태의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게 남고 제일 마지막에서 마지막 게 남을 거야. 이렇게 바로 조금 찾아낼 수 있도록 시그마 기억 좀 하자. 자,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게 남고 제일 마지막에서 마지막 것만 남아. 루트 x k번째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9호 다르니까 뒤에 있는 녀석은 얘보다 항 번호가 하나 늘어난 식의 형태. 따라서 항 번호가 1만큼 차이 나는 두 식이 뺄셈으로 묶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것만 남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것만 남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라고 하는 녀석이 1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래요. 그러면 시그마 x는 16부터 48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a의 값이 9분의 1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의 형태. 항번호 1만큼 차이 나는 녀석이 뺄셈으로 묶여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16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6의 첫 번째 게 남을 거고요. 그 다음 48 마지막이 48이니까 48의 마지막 것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없어지는 규칙들 잘 잡아주시고요. 오케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더 쓸게. 만약에 k가 1부터 n까지 f의 k번째하고 f의 k 플러스 2번째가 있어. 값이 1만큼 차이 난다, 2만큼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 번호가 1만큼 차이 나는 거하고 항 번호가 2만큼 차이 나는 거야. 항 번호가 2만큼 차이 나는 녀석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에서 앞에 게 남고 그 다음 마지막에서 n번째니까 n-1일 때 n 플러스 1하고 f에 n 플러스 2가 남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과 같이 k번째와 k 플러스 2번째 사이에 뺄셈으로 나타나면 1과 2분의 1은 첫 번째 게 남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맨 앞에서 두 개가 남고 맨 뒤에서 두 개가 남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식이 돼버리면 얘는 이만큼 차이 나고 있는데 항번호 상으로는 1만큼 차이 나는 거야. 항번호 상으로는 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일 때 앞에 게 남고 n번째일 때 마지막 하나만 남는 거야. 요거까지 정리해서 기억 좀 해줘. 자, 14번에서 봅시다. 14번에 보시게 되면 3 빼기 x에서의 함수값과 3 더하기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게 무슨 얘기야? fx는 x 이꼴 3 대칭. 자, 다시 x 이꼴 3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내가 3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자, 3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갈 때의 함수값과 3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갈 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x 이꼴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x만큼 가든 오른쪽으로 x만큼 가든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x 이꼴 3이라는 직선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의 모양이 대칭으로 나타난다 생각할 거야. 그래서 f의 a-x는 f의 a 더하기 x의 꼴로 나타나는 경우는 x 이꼴 a 대칭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 f라는 함수가 x는 2a-x의 꼴로 나타나도 x는 a 대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x 더하기 2a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주어진 함수는 주기가 2a인 주기함수. x 이꼴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안에 있는 녀석들을 더하면 x가 사라져. 그런데 주기함수는 안에 있는 녀석을 더해봐야 x가 안 사라져.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을 더해서 x가 사라졌네. 그럼 그 녀석을 2로 나눈 거에 대한 대칭. 대칭함수하고 주기함수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짜잔, 짜잔, 짜잔. 자, x가 0에서 6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fx인데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x 이꼴 3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야, 통계에서 x 이꼴 a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면 삿갓을 그려줄 거야. 얘 같은 경우는 x 이꼴 3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래서 얘는 삿갓을 그려줄 거야. 그냥 뿅뿅. 자,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그 얘기는 0에서부터 1까지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가 5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3에서부터 5까지의 넓이를 찾아달래요.
3에서부터 5까지의 넓이를 찾아달래요. 아, 이 녀석의 넓이를 찾아달래. 우리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부터 6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0이라는 값에서부터 6까지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는 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x 이꼴 3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이 서로 대칭이란 얘기는 이 절반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란 얘기죠. 10분의, 예, 5분의 1을 10분의 2로 바꿔버립시다. 그럼 1에서 3까지 확률은 10분의 3이란 얘기야. 그치? 그 다음 3에서 5까지와 1에서 3까지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10분의 3이면 되고 여기도 10분의 2가 되면 되는 거지. 따라서 P,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좌우 대칭성 이용하는 부분에 문제들 많이 생길 거야. 그땐 우리 뭐 그릴 거야? 삿갓 그릴 거야. 오케이? 대칭이면. 여기까지 이해되니? 설명한 내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거? x 이꼴 a 대칭하고 주기함수 헷갈리지 마. 알았지? 으라차차. 자, 다음 15번 1이 적혀있는 구술이 1개, 2가 적혀있는 구술이 3개, 3이 적혀있는 구술이 5개, 모두 9개의 구술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구술에 적혀있는 수의 곱, 밑줄 쳐줄게요. 2개의 구술에 적혀있는 수의 곱. 2개의 구술에 적혀있는 수의 곱. 아, 그럼 내가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2개의 구술에 적혀있는 수의 곱.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은 1과 2와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 있으니까 1과 2와 3이라는 수, 1과 2와 3이라는 수, 나는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공 2개를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두 수의 곱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이 적혀있는 구술은 1개밖에 없고요. 2가 적혀있는 구술은 3개밖에 없고요. 3이 적혀있는 구술은 5개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2개의 구술을 꺼냈는데 두 수의 곱이 1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죠. 1이 들어가 있는 구술은 1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이거야. 짜잔. 짜잔. 다음 2가 적혀있는 건 3개 있으니까 내가 2 하나 꺼내서 4를 만들 수도 있어. 3 하나, 2 하나 꺼내서 6을 만들 수도 있어. 6을 만들 수도 있어. 3하고 3 나왔으니까 9도 만들 수 있어. 아하, 좋아. 그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2, 3, 4, 6, 9. 중학교 1학년 때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료를 정리를 할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니네들이 자료를 정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니들이 구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자, 그래서 PX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봅시다. 자, 먼저 두 눈의 수의 곱이 2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9개의 구술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한 개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 있는 거고 한 개는 2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9개 중에서 2개 꺼내는데 1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3개 중에서 하나 꺼내는 녀석이면 되겠다. 그래서 9C2라고 하면 9, 8, 36분의 3. 이해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곱이 3이 되어야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체 36가지 중에서 1이라는 공 하나하고 3이라는 공 하나를 꺼내야 되거든. 1은 1개밖에 없고 3은 5개가 있으니까 내가 1과 3이라고 하는 공을 꺼내는 방법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9가 나올 확률은 전체 36가지 중에서 9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이라는 녀석이 2개 나와야 돼. 3이 쓰여져 있는 공은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야 돼. 그래서 10가지. 4가 나오는 경우는 2가 쓰여진 공 2개를 꺼내야 돼. 그죠? 그래서 얘는 36분의 2가 2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니까 3가지. 그럼 6이 나온다는 얘기는 3, 5, 3, 11, 21, 36분의 36에서 21을 뺐으니까 15. 6이 나온다는 얘기는 2 하나, 3 하나 꺼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9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5개 중에 하나 꺼내면 되니까 9, 8, 36분의 15. 오케이? 마지막까지 보여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하게만 구하면 나머지 계산은 조금 덜 할 수 있다. 뭘 구하라? x의 기대값. x의 기대값. 변수와 확률을 곱한다. 36분의 6. 36분의 15. 36분의 12. 36분의 90. 36분의 90. 오씨. 이렇게 큰가? 그래서 36분의 짠짠짠 18에다가 15니까 33에 180이니까 213. 3으로 나누면 12분의 3으로 나누면 71. 오, 뭐 이렇게 커? 답은 맞네요. 12분의 71. 12분의 71이면 약 얼마냐? 6이 12, 6이 조금 안 되는 값이네. 5점 얼마 정도가 되겠네. 그럼 내가 공 2개를 꺼냈을 때 두 눈의 수의 곱은 6점 얼마. 7이 조금 안 되네. 그치? 그럼 어디다? 자, 야바위야, 야바위. 자, 숫자 카드 2, 3, 4, 5, 6에다가 돈 10,000원씩 걸면 돼. 따면 20,000원 주겠대. 그럼 어디에다가 10,000원 올릴 거야? 기대값이 7이 조금 안 되잖아. 그치? 맞아요? 6에다 10,000원 올리는 게 확률도 제일 크지? 그치? 말 그대로 뭐냐면 놀이공원 가서 이런 거 안 해봤냐? 막 동전 던지고 막 안 해봤냐? 카지노 못 들어가지. 아이고 씨. 도박을 조금 이런 야바위 도박을 조금 알면 이런 게 조금 재밌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야 내가 동전 2개를 꺼내 저기 주머니 안에서 공 2개 꺼내서 두 눈에 곱을 맞추면 20,000원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확률이 가장 높은 쪽 얘네들이 결국은 평균값에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기대값. 오케이? 그렇다고 확률이 무조건 높은 게 기대값으로 나타나진 않아. 알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16번으로 가봅시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p y가 k가 될 확률은 2분의 1 p x가 k가 될 확률에다가 10분의 1을 더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x의 기대값이 4로 주어져 있을 때 y의 기대값을 구하라.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게요. x는 1, 2, 3, 4, 5. 그때 px는 a, b, c, d, e. 자, y는 1, 2, 3, 4, 5. 그럼 그때 y는 2분의 1 a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c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d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d 더하기 10분의 1. 그럼 우리가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y의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1에다가 2분의 1 a 더하기 10분의 1 2에다가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5에다가 2분의 1 2 더하기 10분의 1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 2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a, 2 곱하기 b, 5 곱하기 2 플러스 10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녀석은 얘가 바로 x의 기대값이 돼버리니까 2가 돼버릴 거고 1부터 5까지의 합은 15가 돼버리니까 10분의 15가 돼버리면서 2 더하기 2분의 3, 2분의 7.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네, y가 ax 플러스 b일 때 px 플러스 q라고 할까? y의 기대값은 p의 x의 기대값에다가 q를 더하면 된다면서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얘는 확률 변수를 변형시키는 거야? 아니면 주어진 녀석에서의 확률 값을 하나씩 정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4에다가 2분의 1을 하고 10분의 1을 더해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제대로 된 답이 안 나타날 거라는 거야. 얘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2분의 1을 하고 10분의 1을 더한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녀석은 확률 변수에다가 p를 곱하고 q를 더하는 거야. 오케이?
확률 값이 달라지는 거하고 확률 변수가 달라지는 거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 그거 가지고서는 만들어낸 게 16번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